우리 종이 다른 사람 종들을 정복할 무기를 생각해낸 이래로 우리는 지능을 과하게 강조해 왔다. 우리는 지능을 토대로 확고한 구분선을 긋고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잔인한 고통을 가해왔다. 나에게 오레오는 모두가 저마다 특별한 자질과 재능이 있으며 모두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놀라운 능력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음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오레오와 나눈 우정과 사랑으로 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함을. 그것이 우리 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숨은 비결이다. 오늘의 문장은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다정함이 어떻게 인류의 진화에 유리한 전략이 되었는지 동물의 행동 탐구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종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에 출현할 때 이미 세상에는 4종 이상의 인간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네안데르탈인은 우리보다 뇌가 크거나 비슷하고 키도 비슷했지만 신체가 대부분 근육질이었습니다. 주로 육식을 했고 사냥 기술도 뛰어났으며 지능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신비한 동물의 형상을 그린 동물 벽화를 남겼고 생존 말기에는 우리 종이 사용한 것과 같은 도구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인간 종 중에 가장 큰 무리를 이루며 살았고 추위에 적응했기 때문에 호모 사피엔스가 빙하를 피해 떠나자 유럽을 차지하게 됩니다. 추위에 약했던 호모 사피엔스는 유라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살만한 곳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시의 환경에서 적자는 네안데르탈인이었던 거지요. 살았던 곳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종족과 살던 곳을 떠나 무기한 여행을 떠나야 했던 종족. 생존은 어쩌면 이 부분에서 결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은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기, 물과 음식, 탈 것 등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는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했고 머리를 써야 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용인해야 했을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들이 이미 완성 단계의 언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 건너 수평선 너머에 무언가 있으리라는 추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추론하고 예측하는 것은 인간종이 가지고 있는 고도의 지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 능력,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추론하고 상상하는 능력으로 2만 5천 년 전 지구는 호모 사피엔스 종의 세상이 됩니다. 유럽에 남아있던 네안데르탈인은 뛰어난 신체와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남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책은 다정함을 지닌 인간종이 진화에 성공했다는 것만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호 협력하는 친화적 의사소통 능력은 적으로 인지되는 외부의 존재들을 적대적으로 비인간화하는 습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집단을 결속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유용한 것이 외집단을 비인간화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서로를 비인간화하며 불화하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인간종을 최적자로 최고의 지배자로 위치시켜 서열화하면 그 외의 존재들을 비인간화하며 멸시하게 됩니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살아라. 가난한 자들은 개돼지다. 동성애자는 사탄이다 등 다정한 인간종이 만들어낸 문장 중에 이렇게 구린 문장들이 수두룩합니다. 다양한 존재들을 눈에 안 보이게 인위적으로 없애버리면 지구는, 이 사회는 과연 안녕하게 될까요? 특정한 한 종류의 생물만 키웠을 때 주변 생태계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결국은 그 생물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지요. 인간이 스스로를 하나의 생물종이 아니라 지배자로 인식해온 지난 2000년 동안 비인간화된 다른 존재들은 모두 사라졌거나 멸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존재들 없이 인간만 남으면 인간은 과연 사라질까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재까지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생물종의 99.9%가 멸종했다고 추정합니다. 지구에서 멸종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어려운 숙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도 기껏 대기권 안에 발 딛고 서 있어야 할 생물이니까요. 양자역학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세계가 관계론적으로 지탱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가 구성되는 세계입니다. 나와 다른 타자가 있어야,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이치입니다. 입자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며 무언가를 형성했다가 다시 새로운 입자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존재들과 만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이지요. 외부에 다른 존재들이 있어야 내가 사라집니다. 오늘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